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무엇보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시외 거래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3% 하락했는데 이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5%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삼전과 SK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림이 아주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구간에서 15% 이상의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에 주목한 것인지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바로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국제 유가를 급락시켰습니다. 다우 지수만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0.35% 상승 마감한 다우 지수고요. 오늘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43% 하락 마감, S&P 500도 마이너스 0.1%로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인 간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WTI가 4.67%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이탈한 모습이고요. 브렌트유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73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으로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재개방의 유가는 급락했고요. 시장의 시선은 이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향한 하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인한 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가의 하락이 더 의미가 있었던 이유인데요. WTI가 장중에 7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브렌트유도 73달러 선에서 움직였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거고요. 시장이 반영했던 전쟁 프리미엄이 대부분 소멸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입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시장이 주목한 변화는 바로 이 유가의 전망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이 공급 우려 완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브렌트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3분기는 86달러 선, 4분기는 80달러 선으로 봤습니다. 이 브렌트유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실제 가격이 7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죠. 시장은 공급 충격보다도 공급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를 강하게 두고 있고요. 유가가 다시 70달러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우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유가의 급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췄고 국채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소비주와 산업재 쪽으로는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다소 부진했죠.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주가 차익 실현을 한 가운데 시장은 무엇보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다음 이벤트가 바로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은 AI 투자의 지속 여부, HBM 수요, 그리고 메모리 업황 전망 쪽으로 관심을 집중했는데요. 한편 SK 하이닉스는 7월 10일 나스닥 ADR 상장을 발표했죠. 미국 투자들의 메모리 투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도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시장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선반영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거실 환경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관심사인 AI와 반도체 실적 쪽으로 향했고요. 오늘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부진하면서 업종 순환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함께 보시면서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 강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투자 심리를 좀 오늘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약보합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이 좀 짙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퀄컴이 3% 넘게 내렸습니다. 퀄컴이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CPU를 발표를 했고 여기서 신제품이 많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3%의 하락세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하락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라클 4.6%대 하락, 팔란티어 2.7%대 하락,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시다시피 1%대 하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요.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이 사실의 주가는 좋지 않았는데 알파벳의 주가는 0.24%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버라이즌, 미국의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 버라이즌이 편출이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AI 색깔이 더 짙어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는 그리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고요. 아마존이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도비가 어도비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 가지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이용객들이 쇼핑을 더 많이 한다. 라는 이러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마존의 주가는 이 프라임데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 암호화폐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관련 종목들, 로빈후드와 같은 기업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최근 에는 금의 가격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에서 누몬트와 같은 기업들 금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보시다시피 그래도 홈디포와 같은 기업들, 로스와 같은 기업들 상승 탄력을 보였고 또 간밤에는 KB홈과 같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방어주 쪽으로는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간 하루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인공은 기술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부터 볼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컨센서스가 34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다릅니다. 4자로 시작하네요.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컨센서스는 넘었고 시장에서 사실 이게 공식적인 가이던스였고요. 공식적인 이제 예상치를 넘어선 거였고 또 사실 시장에서는 또 스트릿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릿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매출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출보다 더 놀라웠던 건 EPS였는데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컨센서스가 19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달러 선까지 보는 쪽도 있었는데 발표한 거 보이십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자리가 다릅니다. 25.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당연히 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게 보통 외신에서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스트롱 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슈퍼 비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49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의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에서 32달러 선까지 내다본 상황입니다. 총 마진율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84.9%였는데요. 이게 인상적인 이유는요. 지난 분기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당일에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실적 발표를 보니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 기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제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요 칩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현재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13.94%대 상승 나오고 있고 지금 1,1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가장 높게 보는 쪽보다는 일단 낮은 상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석들을 좀 함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강세론자들의 투자 의견을 오늘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15% 가깝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 이게 비싼 게 아닌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업은 실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가가 잘 가고 인기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긍정적인 실적을 연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5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달러에서 시작을 했던 요 마이크론의 EPS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에는 3달러, 4.78달러, 12달러까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보다 실제 이 실적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보기 좋게 차트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보시다시피 EPS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주가 상승률이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매출 성장률인데 매출 성장률은 346%, 그리고 EPS 성장률이 이번 실적 발표를 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해본 결과 1215% 넘게 상승했고요. 주가 상승률은 그런데 721%입니다. EPS 성장률을 따라가기에는 주가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1,750달러입니다. 서스케안나에서 1,750달러를 내다봤고요. 1,750달러라고 한다면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68%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UBS는 55%의 상승 여력, 1,625달러로 내다봤고요. 가장 낮게 보는 쪽이 웨드부시인데 보시다시피 1,300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 발표 이전에 나온 목표가이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오늘 밤에는 월가가 아주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높이겠죠. 왜냐하면은 요 사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실적과 이전 가이던스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한 실적을 베이스로 한다면은 아마 당연히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되는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강세론자 이야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의견이 나뉩니다. 월가 의견은 강세론자 그리고 약세론자로 이렇게 나뉘는데 먼저 강세론자는 이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가보다 실적이 더 빨리 뛴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PS 증가율이 아주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퍼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EPS 성장률이 4자릿수인데 주가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퍼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HBM 중심의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요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산업이 AI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HBM의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분기, 길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게 되면은 길게는 3년, 5년까지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에서 5년 동안은 HBM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는 건데요. 강세론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커버한 43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38명이 이 매수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반면에 약세론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은 결국에는 돌고 도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의 정점에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이게 사이클이 결국에는 하락기를 한번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오늘은 약세론자 이야기의 논리가 크게 또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메모리 산업이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기사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시간 동안 시장은 마이크론의 주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사실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크론의 주가가 간밤에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죠.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흐름과도 비슷하고요. 아마 이게 한국 증시와는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실적과 애플의 실적이 시장을 흔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도체 쪽, 특히나 HBM 쪽, 메모리 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애플의 실적보다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시장에선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자금 자체가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ETF로 들어가는 돈도 달라지고 레버리지 ETF로 들어가는 돈이 이에 따라 또 자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또 옵션 시장을 흔들고 옵션 시장이 흔들리면서 반도체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과 같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램 ETF입니다. 이게 새롭게
이후에 출시된 ETF인데요. 두배 레버리지 ETF인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램 ETF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ETF가 수익률을 맞추려면은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시장을 흔들고 이게 또 다시 반도체주들을 흔드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NBC에서는 한국 증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이크론의 실적이 한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오늘 한국 증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가 하락하면서 다우는 올랐는데 시장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좀 관심이 집중돼 있는 모습이었죠? 네, 그 시장이 지금 사실 시간 외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역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 성장이 지속된다. 이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도 이제 퀄컴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퀄컴은 원래 통신칩의 강자였죠. 통신칩의 강자였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 칩을 출시했는데 인기가 좋다는 소식에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뭔가 사업을 틀거나 거기서 뭔가 강점을 보여주면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한때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인공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바뀌어 있는 모습. 네네.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는 더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집중하는 이 모습이 약간 어떤 흐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걸 다 통틀어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성장이다. 근데 이제 주인공의 얼굴이 조금 바뀌는 지금 결과죠. 네. 그리고 내일 또 그 뉴욕 증시가 그 기대가 되는 지금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뭐 내일 뉴욕 증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시외 거래에서 주가 12%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셨는데 오늘 월가 시그널에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월가 시그널에서도 이 마이크론 이야기 꼭 해봐야겠죠.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1시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1시간 카운트다운을 해놨는데 역시 지금 저 허들을 뛰어넘네요. 자,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 자체도 엄청나게 높게 잡혀 있었는데 그 높은 허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네.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허들을 낮게 설정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높게 설정했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후자가 더욱더 의미가 크겠죠. 네. 시장에서 굉장히 눈높이를 너무 낮춰버린 경우에는 별 볼 일 없는 실적에도 그냥 타이틀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뜯어보면은 이거 별 볼 일 없는 실적인데 컨센서스가 낮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허들 경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허들을 넘었을 경우에 기록을 더 쳐주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35.85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20.83달러 예상인데 그 예상치조차도 전년 동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회계연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무려 285%,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990%, 거의 1000%죠. 이 정도로 잡아놨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25달러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달러 넘는 성장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마진에서.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40점 몇 달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한참 뛰어넘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두 종목이 상징적으로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전일. 오늘 공이 그 두 종목이 두 자릿수 강하게 지금 시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텔, AMD 이쪽 GPU와 CPU 라인에서 벌어지는 변화도 있었는데 그 변화보다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매출과 EPS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그걸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한 마이크론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도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시외 거래소도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 핵심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고 구조적인 성장세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까지 한번 계속 나눠보죠. 네, 역시 HBM이 핵심입니다. HBM도 D램이죠.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왜냐면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D램 하면 10나노, 9나노, 8나노 이렇게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그 크기와 선폭의 미세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128단, 256단, 512단, 1028단 이렇게 단수로 층을 얘기하는 위로 쌓는 개념이었죠. 메모리 반도체의 두 개의 아이템이. 그런데 이제 선폭의 미세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거를 수직으로 쌓는 HBM이 출연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삼국지를 이루면서 HBM 시장의 핵심 공급업자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HBM을 지금 공급하면 다 완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숫자는 지금 고정되어 있죠. 더 이상 이 3명 이후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명이 공급을 하면 족족 팔려나가는 지금 상황이죠. 2026년도 상반기 거 완판됐다고 하고요. 2027년도 공급 부족 지속 전망입니다. 2028년 가야 약간 숨통이 트인다. 이런 식으로 전망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1년 하고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의 상승 사이클이 남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주식시장은 미리 6개월 선행한다 보통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1년 동안은 약간 주식 상승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증권과 컨센서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 285%, EPS 990% 전망이었는데 매출 300% 이상,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1000% 이상이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월가에서도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좀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세 가지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뽑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세 가지 구조적 성장 동력이네요.
네, 그 공급 제약이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공급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여기서 누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미 규모의 경제를 완성시켰고 여기서 갑자기 테슬라가 저걸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네. 테슬라가 지금 계속 뭐 무슨 수직 계열을 한다, 수직 계열을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뚝딱 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쌓아온 레퍼런스가 있고 더 이상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3명이 공급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완전 제한되어 있는 상태죠. 수요만 폭발하고 있는 상태죠. 자, 지금 뭐 오늘 뉴스도 보니까 또 할라피뇨라는 오픈 AI의 브로드컴의 자체 칩이 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계속 나타나요. 엔비디아는 안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HBM을 공급하는 회사 누군가 봤더니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경쟁사들이 계속 침입을 하는데 반해서 HBM은 경쟁사가 없고 오히려 수요처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주인공의 얼굴이 바뀐 결정적인 포인트 같고요. 전략적 고객 계약. 저게 바로 옛날에 제가 방산시장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한 번 그냥 도배장판 하는 게 아니라 업자예요, 업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이 수요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 맨날 변동되는 가격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냥 공급 계약에 따라서 고정 계약으로 장기 기간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갑의 위치에 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D램을 위로 쌓은 HBM, 거기가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범용 D램 가격까지 올랐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모자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땡겨오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뭐 해가지고 오르는데 낸드 플래시를 원래 취급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력 아이템이에요, 원래. 근데 낸드 플래시는 마진이 안 남고 역마진이 나니까 D램에 집중한 거죠. HBM이 잘 팔려서. 근데 낸드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낸드 성장 가속화가 또 HBM에다가 낸드. 그러니까 D램, 낸드 플래시 두 개의 아이템이 지금 다 주력 아이템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는 지금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뭐 망설이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월가의 하나의 네. 타이틀이 나왔는데 자, 과연 지금 뭐 기술적 이견은 솔직히 상당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이 저거를 과연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런 망설이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마이크론도 뭐 강세론자, 약세론자의 의견이 뭐 갈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봤을 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세론자의 의견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이 왜 마이크론으로 옮겨갔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시외거래 주가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아직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기록을 했던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일단 그 5개의 파동이 나오긴 했거든요. 상승 3파와 하락 2파에서 5개의 파동이잖아요. 1, 2, 3, 4, 5. 그런데 여기서 연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1,650달러, 뭐 2,000달러 뭐 가까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잠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얘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 분석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라는 그 얘기가. 근데 언제 우승할 거냐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100년 뒤에 우승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100년 뒤에 우승할 거 베팅했는데 1, 2년 뒤에 우승해가지고 나는 사업 자금이라던가 뭐 가게 자금을 써야 되는데 10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리고 나는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1,650달러, 1,500달러를 갈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시점이 언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EPS라는 게 중간중간에 시분 시초에 따라서 계속 바뀔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시분 시초에 따라서 내주질 않잖아요. EPS를. 그럼 EPS 곱하기 PER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산정을 계속 시시각각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주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면 기술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는 못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확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아직 뭐 신고가 돌파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로의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곧이어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좀 어떤 시그널 기대해 볼까요? 네, 역시 SK하이닉스가 유리하겠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하지 않을까. 이제는 1위 탈환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시총 1위를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1위에 도달됐다고 표현을 했어야지 탈환은 자기가 있었어야 탈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탈환을 하는 거죠, 이제는. 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 2위 경쟁을 하는 모습, 이거는 20년 간격 이내에 처음 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기록이 더 좋아지겠죠. 스포츠 경기랑 똑같습니다. 네. 1등 혼자 가는 것보다 1, 2등 경쟁하면 기록이 더 좋아져요. 그게 긍정적이고 SK하이닉스가 또 확정이 된 게 있죠. 7월 10일 날 ADR 네. 상장 확정됐습니다. 최소 45조 원 규모의 이 지금 자금이 수혈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도 하나 있죠. 그럼 이제 정말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평하게 같은 시장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맨날 상상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시장에서 얼마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인데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이라는 if만 붙였는데 드디어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이 좋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 지분이 10년 내 최저입니다. 그런 것도 약세 요인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로의 굿 시그널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뉴스 5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성장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률 나타내고 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414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358억 4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25.11달러로 예상치 20.7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7% 증가했고 EPS는 1214% 급증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81.2%로 직전 분기 69%, 지난해 27%에서 크게 개선됐습니다. 회사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500억 달러로 제시해 시장 예상치 435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HBM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적 발표 후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장중 한때는 1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니 당연히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JP모건은 S&P 500의 전망치를 7,800선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JP모건 체이스가 올해 S&P 500 목표치를 기존 7,600에서 7,8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JP모건은 2026년과 2027년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연초 이후 각각 약 10%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팀을 이끄는 두브라브코 라코스 부자스는 이 같은 실적 전망 상향이 경기 침체 이후에나 나타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시장 상승 과정에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 기대가 높아진 만큼 기업들의 추가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S&P 500이 7,800까지 상향될 수 있는 것은 실적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전망치도 함께 어느 정도까지 상향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알파벳이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버라이전은 편출되게 되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의 AI 색깔이 더 짙어졌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이 오는 29일부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새롭게 편입됩니다. S&P 글로벌은 기존 구성 종목인 버라이전을 제외하고 알파벳 클래스 A 주식을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은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등과 함께 미국 대표 우량주 지수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S&P 글로벌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디지털 광고 등 성장 산업에 대한 다우지수의 노출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은 최근 TPU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AI 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되며 최근 주가 변동성은 다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애프터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퀄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정규장에서 나온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이 투자자들을 확인하고 퀄컴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CPU를 공개한 덕분인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을 위한 신규 CPU 드래곤플라이 C1000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해당 칩이 양산되는 2028년부터 차세대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AI 가속기와 CPU, 메모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사업 전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향후 24개월 동안 4개 제품군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2029 회계연도 비스마트폰 사업 매출 목표를 기존 2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 목표는 1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발표 이후 퀄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퀄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률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를 오늘 열리는 간밤 시장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은 화요일을 겪고 나서 AI가 거품인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A혁명은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버블로는 모독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I 버블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손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이를 버블이라고 부르는 것은 AI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AI 산업을 인터넷 보급 초기와 비교하며 지금이 역사적인 투자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세계는 시작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초지능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단행한 인텔 투자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비판이 많았지만 현재는 상당한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로봇 사업 확대와 피지컬 AI 상용화 계획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AI 혁명 이제 진짜 시작일까요? 관련주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실적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제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총이익률 그죠.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TSMC 정도만 뭐 70% 넘거나 아니 제가 말했죠 엔비디아가 한 70% 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엔비디아 75%죠. TSMC도 거의 60% 되는데 마이크론도 이제 그 정도 됐다는 것은 메모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을이 아니고 갑이다 이렇게까지 남겨서도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줄을 섰다는 것을 방증한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어쨌든 뭐 D램 3등 기업입니다. 그러면 뭐 그 D램 전체를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2등, 그 삼성전자가 1등이고 HBM만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크론이 2등, 이제 하이닉스가 1등 기업인데 남은 이제 우리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실적이 갖다가 아주 호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HBM이라든지 요 D램, 뭐 메모리 이쪽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을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이닉스의 이제 ADR에 대한 공시를 하이닉스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이제 블룸버그가 또 해당 공시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기사 자체가 그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써놓고 있다가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확정이 되니까 바로 기사를 릴리스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기사도 되게 양이 많고 이제 길었습니다. 그 ADR 상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가지고 오셨고요. 뭐 보니까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떠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됐습니까? 예. 일단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ADR을 갖다 언제 상장하고 상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어쨌건 이제 일종 유상증자거든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하이닉스 주주들에게는 얼마만큼 희석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이제 발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그 발행하는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물량이 ADR 발행 물량이 약 1,800만 주입니다. 그리고 그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유상증자 ADR을 통해서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45조 원 정도, 45조 원 넘죠. 그리고 미국 달러로 환산 290억 달러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밌기도 하고 우리나라 주주에게도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ADR을 상장했을 때 우리 코스피에 있는 그 하이닉스랑
미국엔 ADR과 똑같지 않습니다. 1대1이 아니고 10대1로 상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260만 원, 300만 원으로 간주한다면 300만 원이 된다면은 ADR은 사실 30만 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좀 아쉬웠다는 것이 무엇이냐? 300만 원을 갖다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순간적으로 너무 이제 움찔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30만 원 정도로 이제 한 주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30만 원 그래도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이사진들이 이렇게 300만 원이라는 큰 종목을 자랑하니까 이거를 10분의 1이나 이제 50분의 1 액면 분할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가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는 이제 10분의 1로 이제 ADR 상장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 1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어떤 소망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룸버그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ADR 과정 그리고 그 사이 주가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ADR이 이제 상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뭐 언제 상장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제 공시를 보면 이제 일단 상장 자체는 공시 발표를 보면 7월 10일입니다. 엄청 빠르죠.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8월 달을 봤다가 그다음에 지지난주부터 이제 로이터 보도에 따라서 이제 7월 달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0일로 이제 상장을 갖다가 이제 날짜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상장은 7월 10일인데 상장이 필요한 ADR에 필요한 미국 투자가들도 뭔가 이렇게 청약 납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약 납입일은 상장보다 늦은 7월 14일입니다. 아니 상장보다 어떻게 청약 납입일이 늦을 수 있지? 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독특하기도 하고 ADR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연계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늦게 3거래일 이후에 이제 그 상장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자체는 10일이고 그다음에 청약 납입일은 14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을 먼저 하고 납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이번엔 독특하게 이제 ADR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DR 상장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뭐 아마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거는 자금 유입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자금 유입도 적진 않죠. 뭐 자금 유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45조 원 정도 되니까 자금 유입도 적지 않고 네. 사실은 하이닉스 자체보다는 제가 볼 때 더 큰 요인은 무엇이냐. 자금만 본다면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서 좀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나 현대차처럼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뭐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하다못해 SK하이닉스나 아마 현대차에 납품하는 벤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니 너무나도 많은 채산성에서 이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는 것은 되게 힘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도 인지하는 바인데 환율을 내리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여서 이 말씀 길게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290억 달러를 갖고 이제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자금을 갖다가 달러를 갖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원달러 환율을 갖다 내리는데 일정 이상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자금도 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실 중요한 대목은 결국 이제 오늘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뭐 장 초반 15% 급등했다 아까 들으셨는데 결국 마이크론 주가에서 계속 올라가 있죠. 그러면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면은 SK하이닉스 삼전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세 곳밖에 생산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미국 시장에 입성을 했을 때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었다. 현재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마이크론도 여전히 PER이 10배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PER이 7배 미만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등급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하이닉스는 ADR만 갖고도 마이크론 대비에 똑같이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약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 이거는 이제 260만 원, 만약 300만 원을 된다면 300만 원에서 50%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 훌쩍 넘게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것만으로도 ADR 상장에 큰 기폭제고 상장해야 될 이유가 마련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지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년에 한 번씩만 9월 달에만 편입과 편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9월 달에 SK하이닉스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될 수는 없고 내년이 지났을 때 9월 달에 됐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런 관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지금 ADR 상장만으로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에 편입되면 내년 9월에 또 한 번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SK하이닉스가 수급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숨통이 트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SK하이닉스의 ADR이 중요하고 ADR에 그간에 있었던 진행 과정을 갖다 하나하나 이제 보도해 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삼성전자보다 더 탑픽으로 꽂을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을 또 배경으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었고 주가가 급등할 텐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이제 반기가 이제 뭐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꿔야 될 텐데 그 매도량이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화요일 날 이제 증시 급락은 이제 두 번째 코너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증시 급락 결국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아서 생긴 문제인데 외국인이 엄청 팔아서 생긴 것도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올해 내내 외국인들 계속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집요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기를 앞두니까 물량 갖다가 집중행정이 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았다. 왜?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리밸런싱이 필요했다. 6개월 반기를 앞두고 사실은 집중이 물량되긴 했지만 그전에도 계속 집요하게 팔았다는 것이죠. 그럼 집요하게 팔았지만 결국 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요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팔고자 하는 어떤 매도 세력보다는 우리나라 개인들 또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 매수했던 것이 더 컸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올랐다. 이 점을 갖다 본다면 AD라는 호재가 사실 맞물려서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6개월 반기가 이제 코앞에 닥쳤으니까 여전히 이제 매도할 세력도 클 것이고 하지만 6월 달이 끝나간 것을 정점했을 때는 이 반기에 대한 리밸런스도 끝나고 그리고 ADR에 대한 상장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올라간다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건 오늘 주가 어떻게 되냐, 내일 주가 어떻게 되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달, 3개월, 6개월치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이런 얘기할 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늘 내가 주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 달, 6개월 주가를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가니까 사셔도 괜찮다. 300만 원 너무 비싸지 않냐? 비싸지 않다. 라고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ADR을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어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든글로벌에 또 출연을 하셔서 SK 하이닉스가 아마 뭐 장 마감 이후에 ADR 공시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공시를 내놨고요.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맞물릴 수 있습니다.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한 뭐 환호 이런 것들이 또 SK 하이닉스 주가에 함께 반영될 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그 똑같이 블룸버그가 이제 화요일 날 엄청난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하죠. 특별히 레버리지 2배 ETF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갖다가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블룸버그는 이런 걸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블룸버그는 일반인들은 뉴스로 알고 계시지만 이 주식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기관 투자가들은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온갖 데이터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집계하다 보면은 블룸버그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들은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기사를 종종 내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기사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이제 보도를 2개나 가지고 오셨고 SK 하이닉스 관련 보도를 또 2개나 가지고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검은 화요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블룸버그가 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 2배 레버리지가 SK하이닉스의 이제 추락을 갖다 보다 증폭시켰다.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 기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2배 레버리지를 우리가 여전히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2배 레버리지 ETF를 갖다 출시하지 않았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원래 기존에 출시됐던 홍콩 증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차인지 근거만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의 맥락에 잘 맞지 않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어쨌건 2배 레버리지 ETF 때문에 화요일날 증시가 SK하이닉스의 폭락이 증폭이 됐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20% 정도는 이제 여유 자금을 먼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증시가 폭락할 때, 시장이 관비만할 때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수익이 또 거꾸로 엄청 커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검은 화요일 그날의 진실은입니다. 뭐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 때문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SK하이닉스의 거래량에 화요일 거래량의 무려 14%가 레버리지 ETF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14%는 엄청난 큰 물량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가 사실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 그러면 물량은 14%인데 금액은 어떻게 되냐? 금액이 무려 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9조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장 때문에 사실 현물 시장도 휘청휘청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단순한 레버리지 ETF가 아니고 또 하나 무엇이냐? 일종의 파생 상품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가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5% 올랐는데 레버리지 ETF가 14% 올랐어요. 4% 간격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일부러 현물에 대한 시장을 갖다 개입을 해서 14%에 대한 간격을 갖다가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수할 때 기분이 좋죠. 거꾸로. 화요일에 그랬습니다. 5% 떨어졌는데 레버리지 ETF가 만약에 8% 떨어졌어요. 3% 간격이 있죠. 그럼 어떻게 했냐? 일부러 들어가서 3% 간격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매도를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증폭이 된다.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도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레버리지 ETF는 선물 파생 상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물이 본체가 꼬리가 사실은 머리를 흔드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가 있긴 한데 이게 결국에 저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검은 화요일 폭락과 같은 그러한 좀 폭락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현실인데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후유증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완화시킬 방안 중에 하나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가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중에도 선물과 옵션인데 옵션에 가깝습니다. 옵션은 맞추기 힘들어요. 왜 맞추기 힘드냐? 선물은 주가만 맞추면 되는데 여기에 시간 간격의 시간 요소가 좀 그래도 적어요. 근데 옵션은 시간 요소도 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당 시점에서 해당 주가를 맞지 않으면 옵션 시장에서 들어갔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이런 시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령 SK하이닉스가 내가 생각할 때 올라갔어요.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폭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그만큼 쫓아가지 못한다. 시간 요소가 들어가니까 이 점을 갖다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신 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시간까지 내가 점치기는 힘드니까 내가 레버리지 ETF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혹은 하더라도 점점점 이 폭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인지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방안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레버리지 ETF를 참여하신 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더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두 번째 무엇이냐. 두 번째가 더 크다 보는데 이분들의 자산이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갖고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산을 갖다가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CFD라고 CFD는 5억인가 50억이 되지 않으면 뛰어들 수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는 어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저희 짚고 왔습니다.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다만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뭐 의미 있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슈 세 가지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마이크론 실적이 워낙에 뭐 기대 이상으로 세게 나와서요. 뭐 시간에 거래에서도 10% 이상 뭐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앞서 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또 급등을 했죠. 그 전날 12% 떨어지고 하루 만에 3분의 2 이상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포인트 두 가지를 이제 이슈 1, 2로 하나하나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사주 얘기인데요. 90조 원 얘기인데, 일단 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 삼성전자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확정된 거 없다. 뭐 늘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은 불가피하다. 그 시장에서 어제 이게 삼성전자에서 공식 발표한 게 아닌데도 시장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90조 원. 오늘 또 다른 신문에서는 80조 얘기도 나왔으니까 대략 하여간 그 정도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억 9천만 주. 특별 성과급 지급해야 되고, PSU 성과구부 주식이죠. 성과 조건부 주식, 그거용 자사주 이게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죠. 그리고 매도 제한 규정 때문에 유통을 한시로 제한한다라는 거, 주가의 상방 효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의 정책이기도 해서라고 하는데, 그럼 자사주 매입 왜 주주 환원 정책이냐? 유통 물량을 줄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죠. 애플이 요거 가지고 아주 주가를 오랫동안 올려왔죠. 자, 특별 성과급부터 좀 보죠. 지난번에 노사 합의된 거 영업이익 10.5%. 이따가 이제 노무라증권 두 번째 이슈 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노무라증권의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이유가 됐는지. 원래 12%였죠. 그래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올해 375조인데요. 마이크론 실적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지금 뭐 오늘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548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뭐 상당히 좀 높게 보는 거죠, 일단.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마이크론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 실적이 지금 전년 대비 매출이 10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 이것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뭐 하여간 이렇게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영업이 더 늘어나니까 특별성과급이 비율이 줄어들었어도 아마 총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3년간 성과급 총액이 한 154조 정도 되는데 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략 영업 세후로 한 93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아까 90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정 시점이 지금 8, 9만 원대에서 약정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 31만 원을 생각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PSU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과 조건부 주식, 요거 한화그룹에서 요거 가지고 아주 오너 그 삼명제들 재미를 많이 봤죠. 지난해 10월 달에 도입을 한 거고요. 삼성은 전 직원 대상이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사원과 대리를 한 200주 정도, 과장 부장은 300주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300주면 지금 30만 원만 해도 억이죠. 예. 갈수록 주가가 오를수록 지급이 확대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뭐 현 주가 유지 시에는 뭐 200%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규모로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보유 자사주가 8,2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종가 기준 25조고 필요한 게 특별 성과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93조. 이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PSU 22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25조밖에 안 갖고 있는데 채워야 될 게 지금 115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 3년간 90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왔던 거고요. 설득력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3년간 90조가 더 될 수 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마이크론 오늘 실적 보니까 뭐 이거 장난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자사주를 매입한 총액이 30조 생각하면 이거의 3배인데, 이제 그 정도로 삼성전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 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효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매입은 유통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그다음에 상방을 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뢰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자기네들 돈만 많이 벌어서 지난번에 성과급 갈등 때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야 어떻게 영업이익이 성과급의 기준이 되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경영의 결과인데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과연 직원이냐는 거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경영진과 주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건데 왜 그 성과급의 근거로 영업을 갖다 들이대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성과급의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성과급의 배분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이 부분을 이제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마 준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뭐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90조 원대 매입은 시장에서 어제 주가를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기에도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얘기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렸던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이겁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27만 원. 이게 또 노무라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 이 목표가를 가장 먼저 올리고 가장 대범하게 올리고 있고 또 실제 주가가 노무라증권의 목표가를 지금 현재까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거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59만 원으로 국내외 증권사들 중에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걸 67만 원까지 8만 원 또 올렸습니다.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급 충당금 비용이 예상보다 좀 줄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예상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2분기에 노무라증권에서는 67조를 전망을 했다가 이게 76조로 얼마입니까? 9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이게 늘어났고 반면에 성과급 2분기에 성과급 충당으로 쌓아야 될 충당금은 24조 원을 예상했던 게 19조 원을 아까 퍼센티지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익이 9조가 늘고 그다음에 나가야 될 비용이 5조가 줄었으니까 14조가 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익이. 그래서 그만큼 그게 이제 목표가 상향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에 ROA가 60%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시뮬레이션 툴이 있겠죠. 그걸 돌려보니까 67만 원까지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를 올려도 되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67만 원이면요. 2배죠, 거의. 그러니까 90%니까. 그렇게 좀 노무라증권에서 자료를 좀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증권사 또 하나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이건 국내 다울투자증권 얘기인데요. 원래 여기 45만 원이었다가 58만 원까지 13만 원.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절했습니다. 근거는 주요 고객들과의 LTE 계약이 마무리 단계다. 그다음에 HBM4가 2분기부터 일부 출하되고 있다.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기사 나왔죠. 삼성전자 HBM4에서 1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거. 아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울은 2분기 목표 영업이익 추정치를 93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100조죠. 원래 이 정도 금액은 이 정도 영업이익 수준은 하반기 때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땡겨지고 있는 겁니다. 2분기로. 아까 노무라증권보다 훨씬 더 추정치가 높죠. 반면에 이제 목표가는 67만 원이었으니까 9만 원 정도 낮은 거고. 오늘 이제 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삼성증권의 목표가 상향에 근거로 뒀던 LTE 계약 관련돼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내용 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던 게 SCA 즉 전략적 장기 공급 계약 이거였죠. 16군데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좀 더 전략적인 장기 공급을 맺었다. 이게 이제 LTE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맞춤식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시장에서 해서 그래서 SLA를 더 뭐 높게 평가하는 그런 뭐 보고서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계약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시클리컬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의 이 시클리컬 그 어떤 특성의 가장 이유였던 게 이제 업황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제 수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뭐 공급 계약이라든가 단가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시클리컬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거의 이제 대폭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가장 큰 약점이 시클리컬 특성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반도체 주들에 대한 어떤 목표가를
실적 추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목표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슈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좀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뭔 뜬금없는 바이오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 코스닥이 어제 2%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들. 물론 2차 전지도 좋았고 로봇도 괜찮았습니다.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거는 바이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제 바이오가 좋았는지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가 2016 바이오 USA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뭐 바이오 행사라고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인기가 아주 뭐 거의 뭐 좀 표현이 좀 과하다 그러면 K-팝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방에서 미팅하자고 그러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의 그 탈중국 반사액. 이 글로벌 업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중국 바이오 업계 뭐 특히 재료라든가 뭐 생산 이런 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원전 등등등 제조업 쪽에서 있는 상황이 지금 바이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하반기에도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6 바이오 USA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따로 더 안 나오나요? 예. 나오죠? 네. 70여 개국이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미국 다음으로 최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뭐 이런 회사는 뭐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팅 요청건이 SK바이오팜은 200건에 달하고 셀트리온도 150건, 삼성바이오로스도 100건이 넘는 그런 대규모 미팅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탈중국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이 부분 이거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벤처들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어서 미국 업체들의 미국 바이오 업계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보다 한국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밸류체인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만큼 더 많다. 일종의 좀 맞춤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슈들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다 개별 종목들 다는 이슈입니다. 펩트론, 알테오젠, D&D 파마텍, 한미약품 밑에 쭉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이벤트도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LG노믹스. 사실 대부분 이런 좀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라이센스 아웃이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또 한 10개 정도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 이제 바닥권이다, 이제 매수할 타임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나온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뭐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골자는 그겁니다. 수급 기반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국민성장참여펀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얘기들은 아닌데 이제 너무 바닥이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만약에 조금만 분산된다고 해도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만 된다고 해도 역시 코스닥을 끌어올릴 가장 큰 힘은 역시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됐고 오늘 시장 기대가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간밤 이제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의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22라는 숫자를 넘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제 아침 전문가분이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20이 맞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위스폰 넘버 22달러 맞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조정 EPS가 11달러. 네. 그러니까 위스퍼 넘버가 22달러였고 네. 컨센서스가 올라가서 20.4달러였는데 네. 훨씬 넘어갔죠. 그리고 이게 19에서 20으로 갔다가 보니까 위스퍼가 22였던 예, 거죠? 22. 그래서 이제 22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의 영역이었는데 그것도 훨씬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조정 총마진도 84.9%, 예상이 81.8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위스퍼 넘어도 넘어가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네. 또 가이던스 또한 지금 예상치를 넘어가는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 500억 달러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달러 그리고 예상이 네. 43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넘어갔죠. 총마진도 86%를 얘기하니까 예상 83%도 넘어가는 거예요.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거마저도 훨씬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배당도 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7월 21일부터 주당 이제 그 15센트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7월 6일 기준 주주들한테 네. 지급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이런 기록적인 3분기 실적이라든가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AI 시대에 해서 메모리의 그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게 이제 그 SCA라고 해서 그 전략적 고객 계약이라는데 네. 이거는 LTA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장기 계약이랑 또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전략적 고객 계획을 해서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치 그 장기 계약이고 자동차 반도체는 3년인데 이게 전체 그러니까 16건 정도의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14개 SC 기준 계약 중에서 이제 누적 그 수익이 대략 그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20억 달러가 이제 그 금융 수치가 바로 되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5년간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져서 최소 앞으로 2030년까지는 마이크론이 TSMC급의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마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더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 약간의 리스크는 네, 하락 사이클에도 이익이 방어되는 그런 구조도, 그 이익 규조가 최소 마진 50% 이상 남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특히 이제 SCA를 통해서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지금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서도 장기 뭐 1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그 야간 선물이 5% 넘게 올라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SCA 그 전략적 고객 계약이 그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로도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 전략적 고객 계약을 통해서 16건이잖아요. 그 디램 물량의 20%, 낸드 물량의 3분의 1이 커버가 됐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위 업체도 이 정도인데 1, 2 업체는 더 말할 더 것도 말할 것도 없다라고 볼 없다, 수 이렇게 있겠고, 됐겠죠. 예. 그리고 HBM4 12단에 대한 그 수율 속도가 그 속도가 3E 12단보다 더 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하 잘 되고 있는데 지금 HBM도 쇼테지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마이크론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디램이나 낸드 공급 부족도 27년 이후까지도 지속 전망이다까지 얘기가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고, 네, 어쨌든 그 4분기 가이던스 또한 예상치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봐야 돼서 오늘 반도체 뭐 갭상승하는 것들은 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기준으로도 삼성전자가 이제 6배 정도, 퍼 6배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6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저께는 그 삼성전자가 SK 기준으로 퍼가 5.5배 수준이었거든요. 굉장히 싸죠. 어제 삼성이 더 강했던 이유도 밸류가 훨씬 더 쌌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마진의 질이라든가 지속성이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게 입증이 됐죠. 아, 네.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이제 보면은 공급이 계속
많이 늘어날 수 있냐를 봤을 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계약 구조,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아니면 그 전력적 계약, 고객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있을 때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상으로 지금 다 실적과 가이던스를 충분히 네.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지금 퍼가 10배 수준이라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지금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을 좀 간략하게 짚고 왔고, 말씀처럼 참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는 각각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CA. 이게 이제 LTA보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또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나는 매출 총 이익률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사님은 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좀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전력 고객 계약 이 부분이 이제 사이클을 바꿀 만한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었는데 네. 충분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저는 이제 그 위스퍼 넘버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지를 봤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25 정도 나온 거 보고서 이거 주가 난리 나겠구나 싶었어요. 위스퍼 넘버 비슷하게 나와도 주가 많이 좀 오히려 빠질 수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하는 건 항상 예상치를 훨씬 넘어갈 때 서프라이즈 할 때 반응하거든요. 그죠. 기대감 충분히 반영된 주가인데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금닥에 나와요 보통은. 네. 세론이 나오는데 세론이 나오지 않은 수준의 지금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그 질, 질, 그 마진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됐고, 그리고 여전히 공급 부족인 거 2027년 이후로도 공급 부족인 게 확인됐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HBM 같은 경우가 사실 내년에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라갈 거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작년 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다 락업을 다 미리 해버리는 바람에 올해 가격을 못 올렸어요. 동결되거나 이래서 그 못 올리고 수요가 부족한 것까지 다 올릴 수 있는 게 내년인데 가격도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쇼타지까지 나가는 상황이라 하면은 마진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HBM보다 레거시 DRAM 쪽의 마진이 더 높은 상황인데 당연히 원래 HBM 쪽이 많이 더 높아야 돼요. 그게 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년 가격도 올라가고 물량도 부족하다면은 올해 그런 실적 그 성장이 이어진다 보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걱정이 될 시점은 27년에 28년 넘어갈 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28년 실적에 다 추정치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증권사별로도 27년 역성장으로 보는 데 있고 플랫한 데고 있고 더 추가 성장으로 보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성장이 완만해지는 구간이 27년, 28년 넘어갈 어쨌든 간에 때예요. 지금만큼의 급격한 성장은 아닌 그러니까 구간. 성장률이 이제 확 둔화되는 시점이 28년도면은 28년도의 실적 추정치가 반영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제 어떤 반도체 픽아웃에 대한 걱정은 내년부터 정도로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 쪽에서의 그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중요한데 네. 퀄 테스트 다 됐잖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도 지금 쇼테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수량도 부족한데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그러네요. 구조면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그 4분기 그 총 마진이 86% 제시한 거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HBM4랑 4E 같은 경우에 샘플 처리를 먼저도 했지만 디램에서의 마진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그 수율 자체는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디자인 쪽에 에러가 있는 거를 이번에 해결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는 디자인이나 이런 되게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공동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수율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제품이 잘 나와요. 디자인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제품만 잘 나오면 되느냐 않느냐 양산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라서 차이가 있지만 범용 메모리 쪽에서의 이익이 마이크론 통해서 확인됐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도 좋기 때문에 오늘은 둘 다 좋은 상황인 겁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어디가 선택의 여부, 뭐 삼성전자가 좋냐 하이닉스가 좋냐 어디 사냐 이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좋아요. 그래서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 나오는 의미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좋다,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우열을
가릴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기업에게 모두 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6월 끝나가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이 두 종목을 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가 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한 주 사기가 막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ADR 상장이 어제 이제 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7월 6일 정도면은 공모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장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ADR 상장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제 완성이 이제 거의 그 막바지에 와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렸던 거잖아요. 네, 그동안 그죠. 이제 EPS 상승을 통해서 목표가 상향돼도 계속 쿡 잡고 가져가지고 100만 원까지도 계속 사 모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마이크론 밸류와 거의 붙었을 때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요즘은 이제 그 단일 종목 레버리 때문에 조정받을 때 생각보다 많이 조정받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노려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로 인해서 휘둘릴 때는 아니고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다음에 한번 차익 실현 해주고 나서 그때는 하이닉스는 매매 그 트레이딩 차원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다 보니까 매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편하겠죠 우선주라든가 그래서 그쪽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흔들릴 때 매수를 해주고 하이닉스 끌고 가는 정도의 포트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모멘텀 봤을 때 마이크론의 영향을 가장 받는 건 하이닉스라서 하이닉스가 강할 겁니다. 이제 오늘 더 강할 건데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어쨌든 H번포에서 열심히 지금 어제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홍보자를 열심히 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년에 HBM 뭐 점유율이 뭐 1위가 될 거라는 쪽도 그렇고 디램 점유율 뭐 40%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낸드 쪽에서도 좀 점유율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다 그 속도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마이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방향 가고 또 어떤 거는 먼저 더 좋을 때 서로 엎드려 뒤치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서 갈아타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팔아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60%가 삼전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럼 포트에 그만큼의 비중이 있어야지 시장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6,400조에 코스닥이 5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략 1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럼 포트에 코스피 비중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한 12분의 1 수준의 코스닥 비중이 높아서는 이거 수익을 못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성장제 때문에 좀 일부 우리가 들어갈 종목들 대부분 예상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이게 나중에 강세장 막바지까지 강세장 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때 이 막바지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포트에 삼성전자랑 현금만 남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리고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전까지만 그러니까 막 코스피 3천 이전 시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갔으니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겠지 SK 하이닉스 갔으니까 이제 순환매니까 반도체 말고 바이오 가겠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위적으로 레버리지 상장을 하면서부터 보면은 코스닥이 심하게 부러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코스닥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 빼고 나머지 섹터가 같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팔아서 반도체 사는, 레버리지 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결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어도 피곤하고 없으면 더 힘들고 비중 적다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힘든 거는 장이라고 봐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현금 비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트에 그래도 최소 20% 이상의 지금 현금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장이 또 급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네. 만약에 손절해서 현금 마련할 때는 하고 나서 매수를 할 때는 내가 판 금액보다 적게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금부터는 장을 좀 대비해야 된다. 주식을 풀베팅하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100% 풀베팅하다가 크게 맞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대비해서도 일정 부분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약간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건 하이닉스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은
제가 제 원래 세팅할 때 네.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비중을 동일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합산하면 50%. 그런데 많이 올라간 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네. 것뿐이지 뷰는 바뀐 거 없고 근데 많이 올라간 거를 나중에 먼저 차이를 하겠죠. 노무라가 또 보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네, 그 노무라에서 그 67만 원으로 올렸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 목표 주가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5월 20일 날 그 400만 원 하고 그리고 59만 원 했다가 지금 삼성전자 일단 올렸는데 네. 하이닉스 목표가 500만 원 얘기는 오본 것 같아요. 5월 20일 날 그 400만 원을 발표했는데 그때 그 언론사에서 500이라 잘못 표시한 게 그게 쫙 전 그 방송사를 돌면서 500으로 지금 오기로 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노무라에서 하이닉스도 올리겠죠. 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버층에서 이렇게 하루 역전했지만은 그 영업의 그 절대치와 그리고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있는 게 맞습니다.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짚고 왔는데 저희 현대차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어제는 보니까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 보니까는 현대차는 사실 로봇 사업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 강세장에서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멀티플 높은 기업들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바이오도 그렇고 뭐 2차전도 그렇고 특히 로봇이랑 우주 섹터가 좀 많이 그 먼 미래를 반영하는 그죠. 섹터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고 현대차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관점이 본업과 이제 플러스 그 로봇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합산해서 멀티플을 올려주는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업과 그 신규 사업 로봇 사업과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가치를 보면은 이제 그런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옵션 가치로 본다 그러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방을 받쳐주면서 추가 상방이 열리는 이런 구조인데 그럼 본업이 받쳐줘야 하방도 지지가 되고 또 그 신규 사업에 대한 그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모멘텀이 약간 소강 분면인 상태에서 본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이제 그 좀 주가가 좀 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쏠림 현상도 분명히 그러니까 반도체 쏠림 그죠, 현상도 그게 분명히 있겠죠.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그 모멘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알맥이라고 하는데 그 RMAC에 대한 네. 모멘텀도 있고 해서 일단 보통 다미너스의 지분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활용도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주가 하방을 받쳐줄 것 같습니다. 50만 원 전후 정도가 네. 저점 구간으로 깨지더라도 그 정도가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상방으로 여는 것들은 하반기를 좀 보셔라. 그리고 순서가 지금 반도체에 좀 더 비중을 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건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도체를 팔고 이런 로봇 사업 을 하는 현대차 쪽에 비중이 더 가는 상황도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반도체가 일단 우선이다. 당장의 실적과 내년의 실적이 더 강력한 반도체가 우선이고 좀 더 먼 2030년의 양산이니까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좀 더 넓게 길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준을 좀 달리 보셔야 되겠고 당장 못 간다고 해서 이제 요게 그러니까 뭐 자꾸 물타기 이렇게 그 추가하면서 보다도 일단 집중할 때 집중하고 나중에 추세 들어올 때 그때 다시 더 비중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AI 내러티브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까지 봤을 때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이 비중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오늘은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CEO는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시죠. 네, 실적표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시장의 컨센서스 346억 달러였습니다. 그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뛰어넘은 414억 달러를 발표를 했고 EPS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매출도 500억 달러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 제공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We expect industry supply to improve gradually in 2028. 2028년에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8년이 되더라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는 있겠다라고 전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입니다.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가격 결정권과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투자를 확신할 수 있는 16건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when completed, we expect approximately half or more of our company revenue to be under this. 네, 이 장기 계약이 체결이 되면 앞으로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완료가 되면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 부문에서도 변동성을 덜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러한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론 장 마감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실적 발표가 진행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4% 현재 급등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 흐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다라는 점, 이 유가 흐름 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이란이 받지 않겠다라고 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0.03% 소폭 상승했지만 간밤에 많이 하락을 했죠.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서 6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0.06% 상승했지만 현재 4,0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5%대 상승폭 그려냈고 EWI 한국 ETF도 7.94%, 8%에 가까운 상승폭을 켜내면서 2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냈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소폭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 반도체주 중심으로 혼조적이었던 장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0.31%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 고환율 상태가 27일간 지속되고 있죠. 1,500원 선을 넘어선 게 27일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긴 이 고환율 상황이라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537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검은 화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주가를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날은 즐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